안녕하십니까. 오늘의 주제는 이 총기 자체가 아니고 self defense에 대해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self defense 중에서도 여러분이 self defense로 총을 들고 범인을 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보통 많은 분들이 self defense로 어떤 경우에 총을 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뭐 어떻게 하고 그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총격전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경찰 30년 그리고 과학수사본부에서 총기 전문가로 15년을 일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많은 분들이 그 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. 여러분이 총을 휴대할 때나 총을 가지고 총격전 할 때 총을 modify, 그러니까 개조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습니다. 여러분이 이렇게 제 글락 19인데 이런 글락을 들고 팩토리 스펙 그대로 총을 쏘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글락 17을 modify 했습니다. 그래서 슬라이드 배럴, 뭐 트리거를 바꿨는데 이 총을 쏜다고 해서 문제들 될 것은 없습니다. 총격전이 일어날 때 내가 왜 총을 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총을 쏘는 정당성을 여러분께서 증명하시면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여러분이 총을 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제 집안에서 제 집을 침입한 범인을 쏘는 거는 그거는 제 집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위험을 느껴서 쐈다는 건 문제가 안 되겠죠. 만약에 여러분이 밖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아니면 어디 뭐 식당에 갔는데 범인이 들어와서 총격전을 했을 때 그때도 제가 얼마나 그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그 다음에 내 마음 상태가 어땠는가를 그때 잘 설명을 하시면 문제가 안 됩니다. 그 대신에 여러분이 집에 있는데 밖에서 어떤 범인이 내 차를 부수고 뭘 훔쳐가려고 그랬을 때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그 셀프 디펜스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경찰관들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누가 차 문을 부셨을 때 그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나한테 위협을 가하면은 방어하는 차원에서 총을 쏠 수가 있는데 민간인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총을 쐈습니다. 집 안이든지 집 밖이든지 정당방위로 총을 쐈을 때 사람이 쓰러져서 넘어져 있으면 여러분이 분명히 911을 부르셔야 되겠죠. 그러면은 경찰이 오고 패러메딕이 옵니다. 그래서 패러메딕이 와서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으면은 병원을 데려가고 죽었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 놓고 떠납니다. 패러메딕들은 그 사망 선고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사망 선고를 하고 이제 패러메딕들은 떠나고 이제 시신은 그 자리에 있겠죠. 그러면은 수사관이 와서 수사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저같이 과학수사의 총기 담당 전문가가 와가지고 현장을 검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탄피나 총알이 있으면 그거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총을 쏜 사람의 총기도 수거를 해서 이제 제 사무실로 갖고 갑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수사관들이 총을 쏜 사람한테 얘기를 하겠죠. 너 왜 총을 쐈냐? 어떤 상황에 총을 쐈냐? 했을 때 내가 집에 있었는데 문을 부시고 들어와서 내 생명을 위협을 느껴서 내가 쐈다. 그런 경우에 그 정당방위가 성립되면은 사실은 문제는 거기서 끝입니다. 전혀 형사적인 책임이 없겠죠. 밖에 나가서 제가 제 집사람하고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총을 대고 나한테 뭘 뺏으려고 할 때 그 총구가 나한테 향해 있으면 저한테 위험이 되겠죠. 그래서 제가 총을 빼서 쏴서 그 위험 때문에 쐈다 그러면은 사실 그것도 문제가 안 되겠죠.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 수사관한테 설명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 하나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 앞에 그
카메라가 달렸어요. 그래서 만약에 누가 부시고 들어오면 그거 다 녹화가 되죠.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그걸 증거로 제출하셔도 되고. 그래서 일단 그 총이 제 사무실에 들어오면 저는 그 총을 검사를 합니다. 그 총이 그 make model, 그러니까 글락 17, 글락 17, 그 다음에 반자동, 뭐 액션이 더블 액션이냐, 싱글 액션이냐, 그 다음에 강선이 몇 개냐, 총신이 얼마냐, 트리거 풀이 얼마냐, 그걸 다 이제 감식을 해갖고 이제 또 테스트 발사를 합니다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총기가 이렇게 modify 돼 있어도 트리거 풀이 제 총은 지금 한 4와 4분의 3 정도 파운드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돼 있으면 사실 총기 자체도 문제가 없죠.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여러분의 총이 트리거 풀이 뭐 2파운드밖에 안 되면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고, 만약 여러분이 총격이 정당했다 그러면은 트리거 풀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. 제가 그 서류를 쓸 때, 그 감식 의견서 쓸 때, 아, 이 총은 트리거 풀이 2파운드인데 조금 트리거 풀이 약하다. 그래서 뭐 수사관한테 그걸 보내면은 수사관이 보고 총격이 정당했으면은 사실 그 문제 삼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. 그래서 수사관들이 그걸 종합을 해서 이거를 살인사건을 기소할 것이냐, 아니면 뭐 그 정당방위를 인정할 것이냐,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겠죠. 만약에 이게 검사가 검토해 달 만한 성질 그러면 그 서류를 검사한테 가가지고 그 자문을 받겠죠. 그래서 검사가 이거는 다분히 고의성이 있고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검사가 기소를 하겠죠. 살인죄를 기소하든지 과실죄를 기소하든지. 그런데 만약에 정당한 총격전이 됐으면은 검사가 이거는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우리 기소는 안 하겠다.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. 그 대신에 내가 총격전이 정당방위든 아니든 간에 그 사망한 사람의 가족은 총을 쏜 사람을 민사소송으로는 갈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제가 민사소송에 몇 번 증언을 하고 그랬는데 그 경찰관이 총기가 없는 범인을 총기가 있는 걸로 그 생각을 하고, 왜냐면 그 범인이 손에다 뭘 들리게 밤에 이렇게 돌았습니다. 그래서 경찰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총을 나한테 겨눴네,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2명이 총을 쏴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. 그래서 상대편의 변호사가 경찰관과 저희 경찰국을 소송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증언을 하는데 그 변호사가 말하는 얘기가 제가 현장 감식했던 그 상황하고 좀 달라서 제가 제대로 이런 사건이 이렇게 됐고, 그 다음에 총알은 이쪽 방향에서 나왔고, 그런 거 다 증언을 했습니다. 그런데 결국 나중에 제가 듣기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어요. 이 경찰관들의 그 총격이 정당했다. 그래서 원고 측은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총격전을 했더라도 그 총격전이 정당하고, 그 다음에 그 현장을 조사했던 사람이 제대로 증언을 하면은 민사사건도 문제가 없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, 여러분이 민사소송을 당하면은 그 변호사는 여러분께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대신에 만약에 여러분이 민사소송을 당해서 법정에 가게 되면은 저 같은 총기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그 사건을 한번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면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민사소송을 당해도 정당한 총격전이었으면은 경찰관의 직장에서 직접 그 소송을 대리해 주기 때문에, 그리고 그 소송을 대리하는 그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경찰관은 직접 자기 돈이 나가든지 뭐 그런 불이익은 없죠.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우선 총격전이 날 때, 내가 총을 꺼낼 때는 이 총이 아니면은 내 생명을 보호할 수 없었다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이 나한테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그 직접적인 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여러분이 총격이 정당방위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.
만약에 여러분께서 총을 쏴서 수상한이 총을 이제 수거해서 갔을 때 그 정당한 사격이었으면은 그 총은 다시 돌려줍니다. 저도 일할 때 살인사건 수사관들이 저한테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. 총을 갖고 와가지고 이게 사건의 정당방위 사건인데 총은 검사하지만 내가 빨리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됐는데 빨리 검사해서 돌려주시라고 그렇게 말한 경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. 그래서 다른 경찰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LASD는 여러분이 정당한 총격전이 나왔고 총이 수거되면은 됐는 대로 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 수사관들이 노력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고, 만약에 저같이 이렇게 총을 개조한 것을 문제를 삼으면은 이 형사적으로는 수사관들이 이거 문제 안 삼습니다. 그런 걸 전혀 못 봤어요. 근데 만약에 민사사건에서 이런 걸 트집을 잡으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. 내가 팩토리 총을 써봤는데 조금 잘 안 맞아갖고 나는 대수인 대로 이거를 정확히 맞게 개조를 했다. 뭐 다르게 생각은 좀 다르지만 뭐 하는 건 똑같은데,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총을 쐈을 때 내 목표를 제대로 맞춰서 다른 그 이너선 사람,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맞지 않게, 그래서 내가 될 수 있다면 이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총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사실 그 배심원들도 여러분의 의견에 동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걸 잘 생각하시고, 됐는 대로 근데 방아쇠는 한 4파운드 반 미만은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 거는 한 4파운드와 4분의 3으로 제가 셋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른 질문도 많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그거 설명을 해드렸는데,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께서 컨셀 캐리를 하실 때 그 퍼밋이 필요 없는 주에 사시는 분들이라도 CCW 클래스를 한번 가시라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. 왜냐면 여러분께서 CCW 클래스에 가시면은 그 교관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총을 쏴야 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고 그런 것을 많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라이선스가 필요 없는 주라도 그런 걸 들어보는 것을 권고를 하고, 그 다음에 내가 갖고 다니는 총에 대해서 내가 목표를 잘 맞출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추천을 드릴 거는 티어가스나 오시 스프레이 같은 걸 갖고 다니시면은, 제가 그 범인이 나한테 직접적인 해가 아니어도 저한테 덤볐을 때 그걸 뿌렸는데 그거 효과가 없이 이게 계속 덤비고 뭐 계속 칼 들고 덤벼온다, 총 들고 덤벼온다 그랬을 때, 그때 내가 총을 쏘면은 내가 그래도 그 상황을 어보이드 하기 위해서, 회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그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께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다음에도 이제 몇 가지 다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는데, 질문 있으시면 제 비디오에 답글 다셔도 되고,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나올 비디오를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걸 계속 제 채널 구독을 하시면은 그걸 계속 받아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채널 구독하시고 주위에 여러분께도 많이 말씀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